새벽 3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졌거든요.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벌써 몇 해째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오늘도 하루 잘 부탁해.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어제 저녁에 미리 챙겨둔 옷을 입습니다. 겨울이라 패딩 점퍼를 껴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털모자를 쓰면 준비 완료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찬바람이 뺨을 때립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거리를 저 혼자 걸어갑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따라오죠.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매일 같은 길을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30년째요. 시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제 좌판을 펼치기 전에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제단 앞에 섭니다. 거기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드리죠. 어머니, 오늘도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좌판을 펼치고 어제 준비해둔 나물들을 정리하고 가격표를 붙이고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9시간을 꼬박 앉아 있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결려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자식들도 다 컸고 연금도 받으시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30년 전에 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43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창 나이였죠.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중학교 3학년, 막내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를 대기가 빠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40이 넘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학력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시댁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너 농사는 할 줄 아니? 시댁이 전라남도 시골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몇 번 가보긴 했지만 농사를 직접 지어본 적은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집 뒷꼭지에 밭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나물이나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아봐라. 용돈벌이는 될 거야. 그렇게 시작한 게 농사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농사 모르는 저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시금치는 이렇게 심고 상추는 저렇게 심고 깻잎은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야. 날마다 밭에 나가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금세 요령이 생겼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도 그걸 어디에 팔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 이걸 어디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 가서 좌판을 벌려야지. 내가 같이 가서 자리도 잡아주고 방법도 알려줄게.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갔어요. 지금 제가 앉고 있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 사람들과 다 아는 사이셨어요. 몇십 년 전부터 이 시장을 드나드셨거든요. 이 자리가 좋다. 햇볕도 잘 들고 사람들 다니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정기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녀.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다리가 저리고 손님이 없으면 한없이 기다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든든했어요. 손님이 오면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나물이 싱싱한지 고르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손님들한테는 항상 정직하게 해야 한다. 싱싱한 것만 팔고 가격도 너무 부르지 말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대해야 해.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혼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죠. 그런데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 중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 만에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시장 일도 뒤로 하고 오직 간병에만 매달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고 들었어요. 시장. 계속. 나가거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없어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꼭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왜 계속 시장에 나가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들으시고 안심하셨는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영면에 드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다시 시장에 나왔어요.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 쓸쓸했어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마치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는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서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도 손님들이 오면 단순히 나물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대화들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런 역할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죠.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나무를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말동무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할머니.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와. 밤새 이것저것 생각만 하다가 새벽이 되더라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혼자 시장에 앉아 있는 외로움이 조금씩 달래졌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큰아들은 취직을 했고 둘째도 대학에 들어갔고 막내딸은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요. 남편 월급도 예전으로 돌아왔고 제가 시장에서 버는 돈도 쏠쏠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시장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 자체가 소중해졌거든요. 시어머니와의 약속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 오시는 단골 할머니들, 가끔 들르시는 동네 아주머니들, 새로 이사 온 젊은 엄마들까지. 그분들에게 제 자리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아이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독립했어요. 남편도 정년퇴직을 했고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죠. 주변에서는 그만 쉬라고 했어요. 이제 손자 손녀도 있는데 왜 아직도 시장에 나가? 집에서 편히 쉬면서 취미생활이라도 해.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더구나 이제는 제가 이 시장의 터줏대감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오는 상인들에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시장 규칙을 알려주고 때로는 중재 역할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시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 할머니는 82살인데 매일 아침 제 앞을 지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찍 나왔네. 그 인사가 김 할머니의 하루 시작이에요. 제가 없으면 김 할머니는 누구와 아침 인사를 할까요? 박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시어머니 걱정을 털어놓고 가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이 동네에 또 있을까요? 최근에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와요. 아이들 이유식용 채소를 사러 오는데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 시금치는 어떻게 요리해야 해요? 깻잎은 언제부터 먹여도 돼요?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세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어제도 새벽에 일어나는데 어지럼증이 심해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혈압약을 먹고 나서야 괜찮아졌죠. 그래도 시장에 나왔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시어머니께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겠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사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그냥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 동네의 중심점, 서로를 돌보는 마음의 거점. 그런 것들을 지키라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젊었을 때부터 이 자리를 지키셨을 거예요. 그 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를 지켰을 거고요.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따뜻한 마음을 제가 끊어뜨릴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고생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할머니와의 약속도 있고 이 동네 사람들과의 약속도 있어.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할머니께 죄송해.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낡은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약속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걸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와서 시어머니 사진 앞에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도 왔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그리고 제 자리에 앉아서 첫 손님을 기다렸어요. 5시 반쯤 되니까 김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오늘도 일찍 나왔구만. 네, 할머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 내가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런 평범한 일상, 이런 소소한 인사, 이런 따뜻한 마음들. 시어머니가 지키라고 하신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기 앉아 있어요. 내일도 여기 앉아 있을 거고 모레도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글쎄요.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생각이에요. 그게 30년 전에 한 약속이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를 이어받겠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셨던 것처럼요. 그 사람에게도 말해줄 거예요. 이 자리는 단순한 장사 자리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흐르는 곳이야. 그 마음을 잘 지켜주렴. 그게 제가 시어머니께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떴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고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 앉아서 오늘 하루도 제 역할을 다할 거예요. 나무를 팔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거예요. 그게 바로 30년째 지키고 있는 약속이니까요. 시어머니, 오늘도 약속 잘 지키고 있죠?